오늘도 침 맞으러 왔습니다. 제 예약은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젊은 여성부터 허리를 감싼 노인까지, 심지어는 고급 정장을 입은 회사원까지 모두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침술 치료였습니다. 침술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은 저마다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나 볼 법한 이런 진풍경이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한의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한의원 개원 초기는 사실 외로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이 작은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의료보험의 제한적인 적용, 한의학에 대한 편견,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눈빛,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단지 한의학의 치료 효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의지와 아픈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심,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의학이 가진 깊은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한의학이 가진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침 한 방이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한의학에 인생을 걸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의학을 처음 접했던 계기부터 미국으로 돌아와 한의원을 개원하기까지, 그리고 침술을 둘러싼 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IMF 시절,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IMF는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97년, 저는 10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나름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두 동생과 저를 돌보며 가정을 꾸려가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평범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단어가 뉴스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그해 겨울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고군분투하셨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휘청거리던 그 시절에 개인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폐업했고 집은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날들이 이어졌고,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몇 줄의 글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멈춰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족도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국에 남아있어서는 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닌 또 다른 생존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쫓기듯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 들리던 영어 소리, 우리 가족의 작은 짐가방, 그리고 어머니의 굳은 표정.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주무시면서도 저와 동생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학교 생활은 더 가혹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와 기회로 가득하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제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저는 매일같이 혼나고 학급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제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공부밖에 살 길이 없다. 그 말씀은 저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도, 가난도, 외로움도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제 꿈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릴 적부터 저는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길을 찾아갔습니다. 학업에 몰두하며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기억은 제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뿌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의학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쏟아질 만큼 기뻤습니다. 이민자로서 그리고 힘겨운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란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정말 잘했다, 지훈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손의 떨림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성공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룬 것임을 알기에 저는 의사가 되어 반드시 그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 각자 나라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진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동기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이유로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제 실력으로 저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의학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저는 정형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정형외과는 고난도의 수술 기술과 환자의 재활까지 책임져야 하는 분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이 매력적이었고 실제로도 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삶을 되돌려주는 경험을 통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 가지 의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완치되지 못할까? 왜 서양 의학의 체계가 모든 병을 해결하지 못할까? 특히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는 제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한 환자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보험이 수술비를 보장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며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를 돕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력감은 서양 의학의 한계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대체 의학, 특히 한국에서 자라며 본 적이 있던 한의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감기에 걸린 저에게 한약을 타려주시던 기억,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침을 맞고 회복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양 의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한의학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의학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침술이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잡한 기계와 약물을 사용하는 반면 한의학은 몸의 균형과 자연적인 회복력을 강조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성공한 지금 많은 이들은 왜 안정된 길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강한 호기심과 확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이 가진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서양 의학과 융합하여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쌓아온 경력을 잠시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게는 다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의학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한국 땅을 다시 밟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IMF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치듯 떠난 나라.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한의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나의 뿌리를 다시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전통적인 치료 방식이 아니라 엄격한 학문적 체계와 철학에 기반을 둔 깊이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의학 강의 첫날 교수님은 한의학의 기초인 음양오행론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의학은 인간을 단순히 질병의 집합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배운 관점은 분명히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수술과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삶, 그들의 감정,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은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침술 실습 시간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양 의학에서 배운 기술이 충분히 정교하다고 생각했지만 침술은 그 이상의 섬세함과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바늘 하나를 통해 인체의 경락과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개념은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반응을 직접 보며 저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허리 통증이 단 몇 번의 침술 세션만으로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한의학이 가진 잠재력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에 머물지 않고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연구소에서는 한약재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침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며 한의학이 단순한 옛 방식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마침내 한의학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이민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을 떠올리며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히 학문적인 성장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배움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한의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배움을 실현할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의학을 통해 서양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완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한의학을 전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장벽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캘리포니아의 한인 이민자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와 어머니가 함께 이민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기에 이 지역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의료보험조차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제 한의학 지식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의원을 개원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 많은 사람이 한의학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한의학을 미신 정도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인근의 서양의학 병원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경쟁자로 여겼고 일부는 한의학의 효과를 조롱하며 자신들의 환자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의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기실은 텅 비었고 매일같이 문을 열고 닫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제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대부분이 한인 이민자였던 초기 환자들은 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
관절 문제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침술과 한약을 통해 그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며 한의학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고령의 한 어르신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리 통증 때문에 10년 넘게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양 의학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절망하던 차에 친구의 추천으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 한의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상태를 세심히 진찰하고 침술과 함께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분은 저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펴고 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의료진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함께 울며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제 한의원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 한의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알려졌던 제 한의원은 점차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 나아가 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한의학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며 그들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 제 한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다릅니다. 그냥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제 한의원이 성장하면서 주변 서양 의학 병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며 제가 환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 한의학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난 속에서도 오히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치료 사례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임상 연구에 참여하며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언론에서도 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과 신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진심과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제 한의원이 어느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찾아왔던 몇몇 환자들의 치료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만성 통증, 수면 장애, 소화 문제 등 서양 의학으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한의학의 철학과 치료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들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침술과 한약은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환자는 50대 중반의 백인 여성으로 10년 이상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다녔지만 진통제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제 한의원을 찾았을 때도 그녀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효과가 없었으니 여기서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라는 말로 상담을 시작했던 그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침술과 약간의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끝난 뒤 그녀는 약간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치료가 더 진행되자 그녀는 이전보다 두통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웃음은 제게 한의학이 가진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이 한의학의 효과를 경험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면서 제 한의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서 지역 언론과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 신문에 실린 한 기사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본인의 어머니를 제 한의원에 데려왔고 그녀가 침술과 한약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직접 목격한 후 이를 기사로 다룬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한국의 한의학, 미국에서 주목받다라는 제목으로 한의학의 효과와 철학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한의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벽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한의학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환자는 침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침술을 만성 요통에만 한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은 환자와 저 모두에게 큰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비를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으로 조정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의학의 과학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술이 만성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원하며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효과를 의료계에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일부는 저와 협력하여 통합의료 모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이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무료 건강 세미나를 열고 침술 체험과 한약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민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만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수년간 약물에 의존해왔지만 침술 체험 이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 것은 처음이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한의학이 단순한 대체 의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의료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지역 병원들과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서서히 협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의 외과 의사팀과 함께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침술 치료를 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진통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병원 측도 한의학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저와 함께 통합치료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한의학 치료가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침술을 메디케이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었고, 저는 이 과정을 지원하며 한의학의 효과와 경제적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치료법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역 병원과의 협력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융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와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한의학이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조금씩 포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 사이에서 한의학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며 한의원이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계에서 한의학이 인정받기 시작한 이 순간에도 저는 그 잠재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끝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한의학 치료가 부분적으로 보험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비록 침술 치료에 한정된 제한적인 변화였지만 이는 미국 의료계에서 한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 과목으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규 교과 과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의사들이 동서양 의학을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의 확산은 한의학에도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상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진단과 생활 처방이 가능해졌고, 이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치료는 여전히 대면 진료가 필요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한의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NIH의 지원을 받아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 관련 질환과 정신건강 분야에서 한의학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동양에서 왔든 서양에서 왔든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의학입니다. 이제 저희 센터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 더 나은 치료법, 더 넓은 의료 접근성을 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 만들어낼 미래의 의료는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갈 것입니다. 한의학이 미국 내에서 인정받는 과정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신뢰와 지역사회의 호응은 한의학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IMF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고통, 미국에서의 차별과 외로움, 그리고 서양의학의 한계를 깨닫던 순간들까지 모든 경험이 한의학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희망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의학을 알리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의학은 단지 한국의 전통의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전 세계에서 한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더 깊이 융합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협력을 지속하며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의학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치유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당신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한의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날을 꿈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훈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인간의 고난과 회복,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IMF 시절의 상처와 이민자로서의 도전을 넘어 한의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신 선생님의 노력이 깊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학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힘입어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